안녕하세요.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. 오늘은 출시 첫날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3 3달차 실사용 장단점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사실 Z 플립 3 안 쓰는 것 같아도 아이폰 13 시리즈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메인폰으로 쓰고 있다가 지금은 서브폰으로 개통해서 쓰고 있는데 당분간은 쭉 서브폰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아무튼 지금까지 써오면서 솔직한 장단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에 갤럭시 버즈2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구글 설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장단점 차례차례 다 얘기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 1순위죠. Z 플립 3 디자인을 보면 여태까지 나온 삼성 플래그십 디자인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이쁘게 나왔어요. 아재 감성도 거의 없고 10대 20대 정말로 MZ세대를 공략해서 내놓은 폰인 만큼 이 정도면 충분히 호평을 줄만 합니다. 특히 Z 플립 3 후면이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화려한 난반서도 없고 유광치고 은은한 느낌이라 호불호가 거의 없더라고요. 무엇보다 이렇게 접었을 때가 펼쳤을 때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약간 조약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정말 짱돌을 쥐고 있는 느낌. 솔직히 디자인이 다 했다. 그럼 단점은 뭐냐? 저는 배터리가 너무 짧아요. 내장 배터리는 정말 저처럼 휴대폰을 자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도 짧게 가서 이건 무조건 단점으로 꼽아야 합니다. 저는 딱히 스마트폰으로 AP를 갈구는 작업도 안 하고 무난하게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 음악 듣기만 주로 하는데도 평균 5시간 정도밖에 못 가집니다. 아이폰 13 미니가 평균 6시간 가는 거와 비교해보면 Z 플립 3 배터리가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어요. 이것도 LTE로 썼을 때 기준이고 실제로 밖에서 쓴다면 훨씬 더 팍팍 줄어듭니다. 내가 스마트폰을 자주 만진다 하시면 Z 플립 3 이것 좀 고민해봐야 합니다. 다른 플래그십에 비해 짧게 가는 거는 기억해 두세요. 반대로 두 번째 장점은 가벼운 무게입니다.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게에 예민하다 보니 지금 현재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해보면 와 센즈 상당히 가볍습니다. 무게는 183g으로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. 무게 자체는 크게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무게 배분이 잘 되어 있는지 체감상 아이폰 13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케이스 끼고 쓴다 해도 무겁거나 누워서 쓸 때 손이 저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. 두 번째 단점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라 생각이 드는데 Z 플립 3 충전 속도는 최대 15W로 아이폰조차 최대 25W를 지원하는 거에 비해 충전 출력은 상당히 아쉽습니다. 30분 충전에 40%가 차고 완충에는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다행히 배터리셀 용량이 작다 보니 완충 속도는 평균 수준이지만 30분 충전 시간이 아무래도 아쉽긴 하죠. 안 그래도 내장 배터리 타임이 짧은데 충전 시간까지 상대적으로 느리다 보니 배터리 관련해서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세 번째 장점은 뭐냐?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로 IPX8 등급 방수가 들어갔어요. 방수 당연하기도 한데 전작까지만 해도 방수를 지원하지 않았고 폴더블 특성상 방수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예상을 깨고 3세대 만에 방수를 탑재했습니다. 저한테는 방수가 중요한 게 저는 샤워하면서 노래를 듣는다던가 방신욕하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게 많아서 방수가 없으면 좀 불안하긴 한데 드디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되었네요. 세 번째 장점은 더블 렌즈입니다. 아이폰 13을 쓰면서 단점이라긴 좀 그렇고 아쉬운 점이 카메라 렌즈가 2개밖에 없어서 화각의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Z 플립 3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출고가가 무려 125만원,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초광각과 광각 렌즈만 지원을 합니다. 어찌 보면 디자인 때문에 탑재가 안 된 건가 싶지만 비슷한 가격대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분명 아쉽긴 합니다. 망원 렌즈가 없다 보니 가까이서 찍거나 하는데 디지털 줌을 사용해서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점, 이것뿐만 아니라 카메라 품질 자체도 보면 주간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야간에서 조금 아쉬운 게 보통 다른 스마트폰들은 야간 트리거 시간이 2-3초지만 Z 플립 3 이 친구는 혼자서 5초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. 아무래도 야간 이미지 센서가 작다 보니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라 볼 수 있어요. 단점은 여기까지 하고 장점을 마저 보면 네 번째 장점은 가격이 빠질 수 없는데 Z 플립 3 출고가로 보면 125만원으로 절대 싼 금액은 아니지만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출시 초반에는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도 하고 인기도 상당히 많아서 거의 한 달 넘게 배송이 밀려 있었다면 지금은 물량도 어느 정도 풀려 있고 자급제로 보면 108만원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런데 갤럭시는 자급제보다 성지가 더 레전드인 게 출시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벌써
벌써부터 평균 30만원대에 풀려 있어요. 출고가 대비 90만원 가까이 받는다 쳐도 무방한데요. 물론 성지는 4개월에서 6개월 고요금제를 써야 하지만 이걸 감안해도 아이폰 대비 할인폭이 상당히 큽니다. 저는 갤럭시 언제 사는 게 좋냐, 내가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다거나 출시 초반에 사야 한다 그러면 자급제가 유리하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 출시하고 몇 개월만 지나면 갤럭시는 항상 공시 지원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몇 달이 좀 지나고 통신사 끼고 성지에서 지원받고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혹시나 성지 시세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3 3달간 실사용하면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,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갤럭시 Z 플립 3 배터리만 제외하면 매우 훌륭하다, 배터리에 민감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어서 내가 디자인이 전부다, 디자인만 보고 산다 하면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갤럭시 버즈 2 구독자 이벤트 성지 시세 카페와 함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